자,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화요일 글로벌 전망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베테랑 연합 인포맥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일단 오늘의 글로벌 전망대 이슈 박가영 앵커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브렉시트 사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결정을 했는데요. 당시 전체 유권자 중에 약 72%가 투표에 참여했고 절반이 넘는 51.9%가 EU 탈퇴를 선택한 겁니다. 이민 유입 억제와 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해 3월 EU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고 이후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탈퇴 조건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탈퇴 예정일은 내년 3월 29일, 남은 시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한데 협상은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 지형과 경제를 뒤흔드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 오늘 선재규의 글로벌 전망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EU를 탈퇴한 지 벌써 2년하고도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브렉시트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영국의 총리가 직접 나섰다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근소한 차로 이제 통과가 됐고 그동안에 계속 기싸움을 해왔습니다. 지금 메이 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음악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유럽연합 올해 하반기 의장이 오스트리아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 총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음악회에 초청받으면은 특히 금요일 날 밤이니까 굉장히 좀 릴렉스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서 체코 총리도 만났고 이제 음악회 참석이지만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스트리아 총리가 3월 말까지가 이제 협상 시한인데 그때까지 뭔가 되려면은 10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특히 아무런 협상도 없이 탈퇴하는 것,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바라는 거는 이번 9월 잘츠부르크에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때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왜 영국이 EU를 나오려고 하는지 근본적으로 왜 나오려고 이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 잠깐 과거를 짚어보면은 이제 유럽연합의 전신이 유럽 경제 공동체 EEC라는 거 이제 지금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게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혼자 꽤 버텼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이 어려웠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72년에 유럽연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과거에 냉전 구도였으니까 영국이 혼자 버티는 게 좀 어려웠을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당시 소련을 견제하는데 영국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들어갔는데 그때 프랑스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들어오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틀리다. 영국은 유럽하고 좀 다른 나라니까 분명히 나갈 거다. 맞았네. 그렇죠. 족짓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74년에 영국이 EEC에서 탈퇴하려는 국민투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영국 말고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르딕 국가들 중에서 이제 스웨덴, 덴마크 같은 데도 지금 영국이 나가니까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유럽연합 지도부가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좀 이 브렉시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리스본 조약 50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탈퇴하려고 하면은 이제 탈퇴를 이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년간 공식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협상이 되면은 이제 되는데 협상이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이제 유럽연합 법규라든가 규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고요. 지금 양쪽이 6차 실무회담을 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팽팽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한번 개입을 했고 그래서 이른바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지난 3월에는 미래 협상 가이드라인이라고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좀 주사를 놓는데 예. 뭐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공식 통보한 이후에 2년이니까 내년 3월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년 3월 말이죠. 근데 이때까지 과연 협상이 잘 될까 궁금합니다. 글쎄 지금 뭐 상당히 좀 어렵지만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뭐 나 몰라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쪽에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른바 전환 기간이라는 거를 예. 제시를 했고 유럽연합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이건 협상이 타결되는 조건입니다. 그런 경우에 협상이 타결돼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해도 2021년 1월 1일까지는 유럽연합 규정을 지키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네. 지금 뭐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른바 네. 그 하드 브렉시트는 뭐 브렉시트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IMF가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유럽연합의 손실이 한 2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60조 원 정도. 260조 어마어마하네요. 원. 예.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좀 GDP 한 4% 정도가 충격을 받을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영국하고 무역을 많이 하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국가들은 아주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아마겟돈 시나리오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브렉시트 협상이 안 되고 그냥 영국이 뛰쳐나올 경우에는 2주 안에 영국 내에 심각한 생필품 부족 사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제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영국이 군 투입하는 방안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서로의 입장차가, 그러니까 그렇죠. 영국과 네. EU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일 텐데, 그러면 지금 영국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영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한데요. 예. 일단 뭐 이제 유럽 연합에 물어줘야 하는 돈도 있고요. 이제 이른바 이거를 우리는 이혼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메이 총리는 지금 상당히 좀 몸이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른바 브렉시트 백서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일종의 유럽 연합에 대한 유화책입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가도 뭐 무역 협정도 새로 맺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유럽 연합 지도부도 이제 워낙 다급하니까 오케이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 내 그 강경론자들이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러 나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환기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양보했다.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밀실해서 그러지 말고 영국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자. 그래서 로이터가 조사를 했더니 한 절반가량이 국민투표 다시 하자는 얘기도 있어서 지금 메이 총리 정부가 상당히 좀 난처합니다. 다시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메이 총리는 절대 그런 건 없다. 그리고 내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브렉시트 그 담당 장관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자기가 총대를 맸는데 일단 뭐 상당히 다급한 그런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혼 합의금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었는데 이혼 합의금 하면 양측에서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영국만 물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혼이라는 게 부부가 금슬이 좋을 때도 돈이 문제지만 예. 또 이혼할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일 큰 아닙니까? 문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왜 이걸 줘야 하면은 영국이 지금 EU 이제 회원국으로서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장기 분담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연합 그 직원들 뭐 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영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 몰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오더라도 그 돈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국 쪽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39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57조 6천억 원 정도라는 건데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예. 영국 그 감사원이 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9억 파운드 정도를 더 내야 될 것 같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 적이야 동지야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나왔는데 일단 또 이게 파운드화가 아니고 유로 환율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복잡하죠. 환율 문제도 있고. 일단 2020년에 영국 총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2064년까지 매년 조금씩 나눠서 내는데 예. 지금 뭐 일단 타결이 돼야지 이혼 합의금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어찌됐든 이 브렉시트를 바라보면서 다른 국가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분명 이제 각자의 좀 셈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유럽 국가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그동안 이제 보면은 이제 독일, 프랑스 뭐 네. 앙숙인 거 아시죠? 예. 이제 그 사이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유럽 연합의 이제 주도국이죠. 여기 영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중간에서 원래 그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세 사람이 있으면 싸움을 하면 말릴 수 있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예. 영국이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고 이제 기싸움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주도를 해왔는데 네 번째 연임은 했지만 난민 문제 때문에 역풍을 맞아가지고 요즘에 조금 좀 어렵죠.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 마크롱 키 조그만 사람이 이제 치고 들어가서 내가 한번 해본다. 그래서 프랑스의 영광을 찾겠다. 이래가지고 좀 그 기싸움도 있고요. 이런 와중에 영국이 빠지니까 왜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많이 써야 하느냐? 좀 저희 언어를 좀 주도하는 언어를 바꿔보자. 그래서 독일어하고 프랑스 기싸움도 지금 뭐 치열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중국 투자자들은 영국을 여전히 선호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그 런던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올랐는데요. 그게 사실 중국, 뭐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중국 예. 부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그 어떤 그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회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 작년에 영국의 이른바 황금 비자, 그러니까 많은 돈을 내는 투자자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비자가 있는데요. 예. 33% 가장 많은 그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국 졸부들이 처음에 뭐 30억 원을 내고 3년간 이제 거주하고 그다음에 뭐 75억 원을 더 내고 한 150억 원을 우리 돈으로 더 내면은 영주권을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불만도 많지만 뭐 돈이 아쉬우니까요. 미국도 이런 비슷한 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졸부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2015년에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일단 영국이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안전한 나라 아니냐. 그래서 예. 중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도 하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 이번에 좀 다른 거를 좀 짚어볼게요. 유럽연합이 지금 개발 운영하고 있는 우주산업 프로젝트에서 네. 영국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비회원국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건가요? 이제 어차피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GPS 아시죠? 요즘에 우리 보면 이제 그거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미국이 이제 GPS를 전 세계 걸 주도를 하니까 이제 러시아, 뭐 중국, 유럽연합도 각자 자기들 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유럽연합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인데요. 원래 영국이 여기다가 위성을 많이 납품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액수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아니 어차피 나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그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빼자. 하니까 영국이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큰 문제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는 이것도 어떤 그 협상의 어떤 미끼로 쓰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영국 입장에선 탈퇴 전까지 의무는 해야 되는데 또 권리는 빼앗기는 이런 기분이 들 것 그렇죠. 같기도 자기들이 하고요. 권리를 빼앗기기 싫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영국에서 여권 색깔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EU에 들어가기 전에 색깔로 바뀐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진홍색인데 유럽연합에 들어가기 전에 진청색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바꾸기로 했는데 그 납품을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업체를 뽑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합작 회사가 이걸 따냈습니다. 왜냐하면 네. 유럽연합 경쟁 그 공정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니 뭐 우리가 나가는데 뭐 그 여권 만드는 걸 뭐 그쪽에다 뭐하러 주느냐 반발도 있는데요. 일단 내년 10월부터는 이제 새 여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까지 이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이 된다는 그런 대전제 조건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전망대 국제뉴스 전문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